오늘 준비한 사연이 자녀들의 문제고, 명리학에 대해서 다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갖거나 반론을 제기할 때 어떤 이론으로 들이미는 것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돼. 그러면 쌍둥이는 인생이 같아? 똑같이 태어나고 명식이 똑같으면 같아?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해서 인생이 같은 게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또 다른 어떤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라서 남매. 남매예요. 예, 남매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2008년생이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고1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진로를 걱정하는 우리 어머님의 사연을 우리 제주 많은 대역죄인, 내담자의 대역을 해주신 죄인이 상담 한번 읽어주시죠. 아이의 엄마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세 아이 중 첫째, 둘째가 2008년 무자년생, 이란성, 남매 쌍둥이고 순서는 1분 간격 딸 아들입니다.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돼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첫째는 둥이딸, 원래 장래 희망이 수의사였지만 성적 때문에 포기하고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의 저는 치위생학과를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치위생사입니다. 둘째 둥이 아들은 엉뚱합니다. 느닷없이 삭발을 하거나 덜 마른 콘크리트에 낙서를 합니다. 학교에선 활발한 것 같지만 집에선 도통 입을 열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입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각각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하고 저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저는 50세 은퇴 후엔 작은 요식업과 숙박업소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잘 할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쌍둥이 명식은 사실 흔치 않잖아요. 되게. 어쨌든 그 이란성 쌍둥이기도 하고 남자아이와 여자는 대운을 다르게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가 될 것도 같고 이분에게도 좋은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의 아이들, 동성의 쌍둥이 같으면 대운 흐름까지 완전히 같겠지만 남녀는 반대로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최 부사께서 좀 해주시죠. 왜 반대로 흐르는지. 명리학에서는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제 명식을 뽑은 다음에 월주를 중심으로 10년 단위당 이제 대운수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기준이 양남, 음녀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남자는 순해, 그 반대로 음남, 양녀는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녀는 그렇게 반대로 흐른다. 그래서 남녀 쌍둥이의 경우는 똑같은 명식을 가지고 있지만 명식이 완전 대운의 대운이 그렇죠. 대운의 흐름이 완전 좌우가 사실이니까. 흐른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 동성 쌍둥이들보다는 뭔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성이 다른 남녀 쌍둥이 같은 경우는 뭐 쌍둥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어차피 사주가 다른 거니까. 자, 그런데 남자, 여자. 그런 동성 쌍둥이를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뭐 김 작가도 쌍둥이는 뭐 이렇게 사주가 같은데 뭐 똑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참 철없는 질문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사주가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만 100명이 있을 거고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수만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뭐 똑같이 삽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근데 이제 쌍둥이 문제로 한다면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나를 낳은 부모의 사주까지 같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쌍둥이죠. 쌍둥이는 부모까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남 여여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미 굉장히 옛날 그 봉건 시대 때부터 수많은 학설들과 의견이 존재해와. 제가 아는 남남 쌍둥이 중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거의 같은 삶을 살고 공부도 똑같이 잘하고 똑같은 공무원 고시 같은 애에 붙고 똑같이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한 놈은 뒤져야 되는데, 한 놈은 완전 박살나야 그쵸.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건데 쭉 있지만 저 어느 것도 사실은 정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거고요. 저의 입장은 만약에 남남여여 쌍둥이라 하더라도 사주고 대운이고 마치 똑같이 봐야 된다. 시간을 태어났으니까. 네. 이제 태어났는데 다만 이제 저는 엄마의 입장을 부모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꼭 쌍둥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아버지를 몰래 물어봐야 해요.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누굴 더 애정이 더 어떤 강한지? 손가락이 덜 아. 아프고 덜 아픈지. 덜 아픈지. 근데 희한하게도 네. 똑같이 생긴 것까지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거의 70-80% 이상이 그 부모, 사실 엄마가 애 하나 키우도 굉장히 어려운데 갑자기 동시에 두 명을 키우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 육아의 압박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니까 엄마도 더 정이 가는 아이가 있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두 명은 사주는 같지만 그 요소들에 의해서 바로 이 특수관계인의 특수한 입장에 의해서 그 사주를 쓰게 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마의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된다. 근데 제가 실제로 들어보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다 제가 10명 중에 9명의 쌍둥이 엄마는 다르대요. 선호하는. 선호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엄마가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잘 된다고 봐야 되나? 그게 이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타고난 기운을 더 잘 쓴다. 더 잘 쓰는 거고. 이런 거는 대원까지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인 거죠. 재성은 필요 없고 아버지의 그것은 필요 없고. 예,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봐야 되지만 일단 엄마가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 대부분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양육하기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만의 명리학자인 원수산의 또 그 입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이 쌍둥이 사주도 똑같이 봐야 된다. 근데 원수산의 그 이론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 있는데 그 쌍둥이가 심약하냐 심각하냐를 봐야 된다. 만약에 다 같은 사주가 같을 거니까 그럼 심강한 사주라면 두 번째 태어난 애가 그 운을 쓰는 데 유리하다. 이 쌍둥이의 사주가 심약하다면 첫 번째 아이가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 이론인데 제가 기존의 이론 중에서 좀 유일하게 검토할 만한 것은 이 원수산의 이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심약한 아이가 왜 첫 번째 태어난 애들이 더. 왜냐면, 이제 사주가 같으니까, 만약에 타이는 아이 둘이가 심약해요. 그럼 심약하면 기본적으로, 인성이 용신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용신이 되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먼저 태어난 먼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입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심강하면 먼저 태어난 먼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입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심강하면 모성이 귀신이 되죠. 재성 아버지가 용신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뵙기 전에는 제가 봤던 쌍둥이 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이가 머리가 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나 이렇게 거꾸로 누워있게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이가 이제 만약에 경자일주다 그러면 경자일주가 되는 거고요. 둘째 태어난 아이가 이 경자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신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새 쌍둥이는 못 본다는 거죠. 진짜? 그러네.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네. 가장 좋은 거는 하나는 3시 29분에 태어나고 하나는 31분에 태어나면 진짜 땡큐 하겠네. 그럼 이제 하수가 달라지니까. 그런 이제 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엄마의 사랑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엄마 편해.
부산에 누굴 더 좋아하느냐. 네. 어머니는 저기 첫째 딸이 더 고민되시는 건가요? 더 걱정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 어머니도 어디 가서 사주를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딸의 다음 병진 대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딸에 대한 걸 더 많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 세 개가 되게 재밌는 게 다 경금일주죠. 맞아요. 네. 엄마와 맞아요. 쌍둥이들이 다 경금일주인데 네. 선생님 수업할 때 하실 때 경금일주가 보통 이렇게 입을 닫고 있으면 훼손됐다는데 이 아들이 입을 닫고 도통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서 활발한 것 같다. 근데 집에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큰 딸도 마찬가지. 큰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집에 오면 거의 침대에 잘 그냥 누워 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이 두 사람의 지지가 좌우예요. 네. 그래서 좀 문제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아주 개성적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이제 부딪히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자일주들은 경자일주 그것만 보게 되면 만약 이런 어린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좀 귀찮을 정도로 그래 같은 얘기 그만해라. 그쪽을 좀 말해요. 막 오늘 뭐 학교에서 정말 수다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지가 둘 다의 이 지지가 막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뭐 3차 대전 전야 같은 이제 그 강력한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어서 이 자수는 자수대로 오화는 오화대로 그 자기의 색깔들을 지금 현재 집 안에서 발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특히 둘째인 아들이 좀 그렇게 된다. 아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와 첫 번째 딸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둘째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딱 저는 그냥 이 방금까지 말한 것의 정보를 놓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좀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집안에서. 아들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다르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둘째를 배려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는 자기가 둘째 아이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내가 엄마랑 막 소통하게 되면 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자기도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엄마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 자녀 2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생님 말씀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딸한테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딸은 너무 예뻐하는데, 아버지가 딸은 되게 예뻐하는데, 둘째 아들한테는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말도 잘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다 내성적인데 딸이 조금 더 내성적인 것 같고,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주로 참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대차지 못한 성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재밌게 잘 놀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는데, 대신에 집에만 오면 이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 오면 거의 말을 안 하고 방에만 있다 보니까 음악에 심취해 있대요. 뭐 음악을 듣거나 뭐 하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이걸 엄마가 그냥 그 아이의 취미로 봐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전공으로 좀 연결해 볼까 하고 아이에게 음악을 그러면 해보면 어때?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선생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꿈이 없어요.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했잖아요. 둘째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쌍둥이 아이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하면, 지금 5월에 오시에 태어난 경자일주죠. 네. 그래서 이 지지가 지금 좌우충 이렇게 하면서 쌍으로 그렇죠. 지금 이게 가짜랑 오짜랑 보니까 이 네 글자가 다 2개씩 해서 짝을 이루면서 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온순하고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왜냐면 청가는 토생금 금생수로 흐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지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 경자일주는 진짜 엄마가 필요할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 보니까 저는 엄마가 좀 경신일주 굉장히 신앙하신데 아이들을 이제 손에 놓고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호기심도 많고 그럴 때는 좀 기다려주고 하고 싶은 거를 좀 풀어놓고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빨리 답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 저래. 그리고 너무 정확하세요. 모든 거를 뭐 시간당 아마 계획을 잡고 막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미 답을 하기 전에 엄마가 답을 이미 알고서 정해놓고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는 안 들으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게 계속 학습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보니까 우리 표부사 말이 엄마 맞는 것 명식이 같아요. 이 재관을 용신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를 결정하고 그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야. 여유가 없어. 그런데 딸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매일 부딪힐 일이 없을 거고 아들은 매일 보니까 아들은 피할 수밖에. 딸도 보니까 이 집에 강아지를 키운대요. 3마리. 근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동물에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뭐 엄마가 이제 권해 본 거겠죠. 동물 좋아하니 수의학과 어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 네. 좋아한다고 수의학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험해야 되는 거고 네.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엄마가 조금만 여유를 갖고서 아이들을 봐주면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은 되게 착해 보여요. 선생님 착하다고 해요. 엄마 그러니까. 얘기도 그 아이들은 셋 다 너무 착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입댈 근데- 것도 없다. 뭐 이렇게 근데- 얘기하시죠. 그 약간 뉘앙스가 그 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좀 하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들은 보니까 좀 공부를 아예 좀 잠을 쌓은 것 같아서 기대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딸은 하는데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결과가 없어서 엄마가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공부의 테크닉이 부족한 거죠. 공부의 방법을 모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 이 명식은 공부를 좀 얼핏 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테크닉 기술을 가질 수 있어요. 상관패에 있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상관이 너무 복잡하게 아까 말한 좌우정충에다가 막 엉망진창이 좀 돼 있다 그럴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솔루션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은 뭘까요? 충을 깨는 건가요? 그렇지. 충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깨려면 뭐가 필요할까? 신금이 필요하겠죠. 신금이면 신자 합이 돼서 좌우충에 그걸 뺀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신약하기 때문에 네. 신금이 용신이에요. 네. 지지신금이 용신이야. 네. 비견의 근록이 용신이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완벽한 탈비극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딸도 사실은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세다. 공부가 아니라 기세인데 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글자를 빠진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그리고 대운도 좋지 않고 딸은 대운도 좋지 않고 세운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갑진 을사 병호 정리로 흘러가는데 특히 병호일 때 시험을 치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신금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낼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한한 그린라이트를 줄 필요가 있다. 자결관. 자결관. 알아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자신의 미래에 걸린 것까지.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은 내가 볼 때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거에 대체는 결과를 이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
옛날 고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하자면 좀 불판을 갈 필요가 있다. 아, 위에 네. 고기를 잘 구울 것, 어떻게 하면 고기를 네. 잘 구울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네. 저 불판이 지금 더러운데, 거기서 고기 한번 잘 구워봐야 네. 씻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 비싼 고기, 싼 고기 차이가 안 난다. 그럼 불판을 빨리 바꿔야지. 그래서 이제 이 불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금이. 그럼 이제 비견이, 이 신약한데 비견이 필요하다. 이게 다 이 집 경금이 뿌리가 전혀 없이 완전히 허공에 돼서 용신인데, 그러면 더 진짜 이 신금이 완전히 최고의 그 명약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등학생한테 필요한 비견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비견의 근록이 뭔가. 자존심, 자가 저희도 역시 엄마들한테 그런 권리를 부여받지 못해서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 건 왠지 나도 애들한테 안 줘본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힘든 병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병진으로 병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오중병화가 투간되면서 이제 살벌하게 돼. 이 기세가. 그러면 자, 뭐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내가 볼 때 정신적인 문제로 그래서 저는 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으로 몸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었건 뭐 무용이나 뭐 춤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학교 성적보다는 먼저 몸을 좀 더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그거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경금은 운동 좋아하냐라는 질문이 되게 필요하다고 해서 운동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남자애는 축구도 좋아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 여자애는 남자애는 문제 없을 거라고 움직이는 그랬잖아.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집에 오면 거의 그냥 있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할 수 없어요. 토금이 용신이니까 저녁이 유리할 거야. 오후 저녁이 유리하니까. 근데 몸을 움직이는 저는 것이 지금 제일 좋아. 라크하니 실내 클라이밍. 실내 클라이밍. 그래서 진짜 그렇죠. 비견을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해야 돼. 잘해야 근육도 아니 있어야 되고. 그때 되는데 제일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느닷없이 이거를 하면 힘들었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기는 해. 하여튼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네, 네. 중요한 거는. 근데 얘는 지금 거의 몸을 안 움직여 왔을까 이때까지. 네, 네. 그럼 가장 쉬운 게 헬스? 뭐 그치 그게 뭐 헬스 뭐가 근데 저는 요즘 애들이 워낙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배우면서 우아가 재밌게. 또 춤추는 건 또 화기운이어서 화여서요. 근데 저는 이 큰 아이가 좀 이제 관운이잖아요. 계속 관운으로 흐르고 있고 앞으로는 또 이제 이게 또 투간되니까. 근데 전 친구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거에서 친구 스트레스 관계. 되게 많이 네, 받을 스트레스 거예요. 많이 근데 타고. 그거를 엄마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무난하고 착하니까 네, 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운도 지금 학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 관계나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우리는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건 학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케어가 필요하고 지금은 저도 공부가 첫 번째가 아니고 얘가 뭐를 전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바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하는 거는 할게요. 좀 친구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문이어서 저는 그건 조금 걱정스러워요. 차라리 아들이 갔으면 좋아요. 그렇죠. 나도 같은 생각인데 기숙사면은 그럼 지역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엄마는 치위 상사가 되려고 이렇게 좀 네네. 했지만 본인은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늘 방 안에만 처박혀 누워있다는 애가. 근데 나는 그게 비견이거든. 몸을 쓰는 거니까. 치위 상사는 상관을 쓰는 거고 기술을 쓰는 거고 네. 정교한 기술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기운을 어떻게든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것에 향해 있는 거야. 네. 그러려면
어떻게 비견의 힘을 특히 금비견, 이 경금, 신금 비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신금에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여행이에요, 여행. 역마니까. 이 친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좀 집과 학교를 벗어나서 돌아오면서 어떤 그런 경험을 그런 다른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행위. 이런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신금 비견을 이제 쓰는 솔루션으로 이제 세 번째 거를 생각한다면, 이 비견에서 신금이라는 것은, 이 신금을 제가 이제 형상적으로 보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테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했잖아요. 결국 안테나라는 것은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게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정보 처리, 데이터, 나중에 뭘 하든 간에 어떤 그런 쪽의 스펙을 좀 쌓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대학을 갈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엄마가 이것을 리드하고 그 애가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막 부응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얘의 꿈을 존중하고 그 꿈이 그 실현될 수 있는 쪽으로 그 자신감을 푹 들어 넣어주고 정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그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심함을 가지게 해야 된다. 또 아이한테 이 편인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주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엄마가 신금을 2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잘할 수 있어. 예,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이게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데 식상을 한신으로 쓰기는 조금은 껄끄러워요. 그게 문제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이 편인이 아주 철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까 몸을 쓰는 거 생각해 보니까 애견 훈련사 같은 거 그런 건 어떨까? 왜냐면 아이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애견 훈련사도 정말 몸을 많이 써야 되고 계속 애들 산책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요새 애견 인구가 100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사업성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둘째 그 남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집에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냥 음악도 안 듣고 있으면 또 말 시키고 이러니까. 그 음악은 전공으로는 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지금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잘 찾아 나갈 것 같아. 얘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한테 아직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악기 같은 거 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공부는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금관 악기 같은 건 어떨까. 그래서 좀 그런 식도 조금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원하든 뭘 하겠다고 하든 다 뒷바라지할 자세면 준비는 돼 있더라고요. 경신엄마인데 하고서 남죠. 아, 그렇구나. 경신은 이 엄마가 신을 경신의 엄마가 아들한테 대한 대하게 되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는 엄마든 아버지하고 대할 여지가 없어. 현재 상태에서는 왜? 자기는 지금까지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아이와 그 문을 여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데 경신에서 결여된 거.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내시게 봐야 돼요. 영주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어느 날 정신차려 보니까 뭐 옆에 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노력을 이 엄마는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극심각한 엄마가 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냥 한 5천에 해결 안 돼. 막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든 좀 빗돈을 내서라도 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얘는 영원한 이 집안의 아들 이방인이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큰애랑 이 둘째 아들이 서로 대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말이 없고. 당연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 둘째는 자기는 지금 나는 박해받고 있는 이교도다. 이 나라에서 라고 생각하면 그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엄마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결국 뭐 처음도 끝도 엄마의 역할이 둘 다 이제 인성이 용신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엄마가 신경을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그 거리를 좁혀서 그 아이의 반경 안으로 들어가야 그 힘이 아들과 딸들에게 수용되지. 이거 이제 궤도에서 튕겨져 나가면 뭐 신금이 2개가 아니라 100개를 갖고 있다는들. 이 신금 2개를 갖고 있는 엄마의 그 신금이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순기능을 하려면 일단 그 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가 먼저 좀 깨달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자기가 뭘 잘못 키워서 이런 걸까? 이런 얘기도 아까 보니까 있는데 잘못 키워서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 성향을 지금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성향을 알고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가르쳤으면 조금 더 편했고 수월했을 텐데 오늘이라도 이런 솔루션을 들었으니까 병신 엄마니까 정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좋은 상담이 되셨길 바라고. 네. 예, 우리 참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그 쌍둥이가 또 성별이 다른 남자 쌍둥이를 키우는 그 자체가 정말 그 우주를 그 지탱하는 것과 같은 그 힘이 필요할 겁니다. 이 어머니한테 그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글귀 중에 애인 불친 반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인자함을 되돌아봐야 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 글귀를 정신부채에 새겨서 너무 선생님 탁월한 말씀이시네요. 훈훈하네요. 적절한 말을.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가 용신부채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뭐 부채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가 글귀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은 용신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드려서 붙이면서 좋은 기운은 불러드리고 좀 나쁜 습관이나 애구는 좀 멀리 또 나가게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용신부채 하는데 어머님이 좀 흔들릴 때마다 1mm씩 가는데 1mm씩 가는데 제가 좀 힘들어. 그럴 때마다 그 길길을 보면서 좀 마음을 좀 다독이시기 너무 바랍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일주니까. 오늘 쌍둥이 사연 같이 다뤄봤고요. 또 어머니에게 지금 쌍둥이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아니면 청소년기에 자녀를 기르시는 어머니들에게 다 좋은 말씀이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철공소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자막 나가죠? 철공소 2024 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세상에 유명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